여러분과 같이 나눌 게임은 앨리스의 프레디저입니다. 영웅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에게 갑자기 큰 일의 사명을 맡겨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좌절을 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도망을 치죠. 그 사명 안에서. 그러면서 집을 떠나고 일명 고생이라는 걸 하면서 조력자를 만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쯤 되면 자기가 기존에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 앨리스의 프레디저는 바로 그 영웅의 이야기를 이 보드판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프레디저 게임은, 보드게임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1인과도 진행을 해봤는데 거기는 3인으로 되어 있는데 1인으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punk장을 맞춰주면 둘도 같이 진행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게임 시간은 한 30분 정도, 빨리 끝나면 한 20분, 길게 하면 한 40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내용물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보드판 있나요? 네. 주사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13 주사위가 있고 16 주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박혀 있는 것은 16 주사위고요.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고요. 숫자로 적혀 있는 건 13 주사위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카드라고 되어 있어서 상자에 들어있죠. 커뮤니케이션 카드가 있고 게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말이 6개가 들어있는데 6개마다 색상이 다르죠. 그리고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영웅의 징표와 같은 건데요. 그게 24개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24개냐면 말의 색상과 같은 테두리에 안에 프레디저 흥미 색상 4가지를 해서 64, 24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표를 얻을 때 그 색상별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보드게임의 목적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적성을 탐구하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직업 보드게임이 아니라 진로 적성 보드게임이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통해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디저 이론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며, 마지막으로 이 외곽에 있는 바깥 영역에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영역에서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기본적인 게임의 목표는, 게임 자체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영웅의 징표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먼저 도착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방법은 주사위를 굴리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바로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쪽과 바깥쪽 영역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안쪽은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올 때 주사위를 하나를 이용하고, 바깥쪽은 자기가 얻은 징표를 찾기 위해서 2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안쪽은 홈에서 출발해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안쪽 영역에서의 목표, 그리고 바깥쪽은 징표를 어딘가에 놓고 그 징표를 빨리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드판이 있고요. 개인말 색상별로 6개, 그래서 1인 1색으로 하나씩 가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사위 2개 확인하시고, 징표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색상별로 4개를 모아놓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그래서 빨간색 4개, 파란색 4개 흥미별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안쪽 영역에서는 주사위를 1개 쓸 수 있고, 바깥 영역에서는 2개 또는 1개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코너에 커뮤니케이션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올려놓으시는데, 좀 섞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재밌습니다. 네, 여기 전문가가 되시군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 준비하기가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 영역은 이제 2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안쪽 영역이 있습니다.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에 있는 안쪽 영역은 자기 탐색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카드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활동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답변자가 바뀝니다. 카드를 뽑은 사람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달라요. 밑에 영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I, R, L, C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재미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미션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원 안의 트랙 중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영역들의 미션이 특별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미션을 굉장히 어려워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바깥 영역이 있습니다. 바깥 영역. 바깥 영역이 있고 바깥 영역의 목표는 자기 성취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지점을 얼마나 빨리 성취하느냐. 그런데 징표를 얻은 색상과 같은 버킷리스트 안에 나중에 위치를 시킬 수 있고요. 그 징표까지 먼저 도착해서 그 징표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하기가 되고요.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중에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 영역. 그래서 게임이 안에서의 영역에서 한 게임이 진행이 되고 바깥 영역에서의 한 게임이 또 하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두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안쪽 영역에서의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표는 홈에서 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홈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면 안쪽 영역의 미션이 끝. 그러면 바깥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을 돌아오면서 본인의 능력이 탐색이 되면서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는 이때는 한 개만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 주사위와 16 주사위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갈 때는 16 주사위, 13 주사위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도착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행 순서는 먼저 할 사람을 선을 뽑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뽑든 주사위를 걸려서 뽑든 나이 많은 사람이 하든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하든 선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재밌는 건 전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재미난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한 사람 모두 출발할 때 집 떠나야 성공한다 하면서 출발을 하시고 도착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어딘가에 이렇게 그 말이 움직일 텐데 영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어 표시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수행하는데 질문자와 답변자의 역할이 바뀝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I, R, L, C라고 되어 있는데 I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는 거예요. R은 네, 그렇죠. 그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는 내가 뽑았는데 답변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L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초이스는 C는 초이스입니다. 질문을 읽어보고 나 얘한테 답변 듣고 싶어. 뭐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얘가 관심이 가면 그 사람한테 너 얘기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답변을 받는 게 C입니다. 그리고 미션이 있는데 글씨가 써져 있는 이 미션이 있는데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환승역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환승역이 좀 중요한데 환승역에 정확하게 가셔야 방향 전환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육팀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내가 영업팀으로 갈 건데 영업팀에 딱 정확하게 도착을 하면 홈으로 갈지 아니면 더 계속 돌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있다가 2가 나와서 이쪽으로 건너뛰었다. 그럼 무조건 그냥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착할 때 홈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 환승역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징표를 자기는 원하지 않았으나 원하는 경우가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임에서는 출발할 때 방향과 중간에 이 교차로에서 갈림길에서의 아이들이 모두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육팀으로 출발할지, 기획팀으로, 영업팀으로, 아니면 연구팀으로 출발할지부터 아이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션을 보고 연구팀에서 기획팀 방향으로 갈지 영업팀 방향으로 갈지도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을 도는 이유는 바로 영웅의 징표라고 하는 요 코인들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영웅의 징표를. 그랬을 때 자기가 돌아온 방향만큼의 코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팀으로 출발해서 교육팀으로 갔다가 왔다. 그러면 코인은 어떤 코인을 얻는다? 사람에 대한 코인을 얻는다라는 거죠. 영업팀에서 이렇게 돌아서 교육팀하고 여기가 기획팀이네. 기획팀까지 만약 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럼 카드가 징표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수가 나중에 그 바깥 영역에서 달리기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영역, 그러니까 유리한 지점을 주기 때문에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것만큼 영웅의 징표를 받는데 테두리 색은 말의 색상과 같은 것을 받고요. 그리고 프레디저 색상은 자기가 지나온 길의 색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길을 갔다 오면 빨간 말이었는데 내가 만약 노란 사람을 갔다 왔다 그러면 빨간 테두리에 안에 노란색 사람이 그려져 있는, 써져 있는 징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색깔별로 모아놓으면 진행하시는 분이 조금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을 수 있는 개수는 최대한 4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무조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4가 나왔다 라고 해도 무조건 홈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서 있다 라고 하면 16 주사위를 쓰는 게 좋을까요? 13 주사위를 쓰는 게 좋을까요? 13. 그죠? 그것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아이들이 고르게끔 하셔야 돼요. 선택하게끔 계속. 너는 계속 조금 더 돌 거니 아니면 지금 하고 싶니 해서 주사위를 꼭 2개씩 주고 계속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바깥 영역으로 아이가 이제 게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안쪽 영역에서 받은 징표를 바깥 영역에다가 어딘가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보면 아까 전에 사람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점에다가 아이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사람이면 그 사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글을 읽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깥 영역의 목표는 빨리 도착하기입니다. 징표를 넣고 그 징표를 빨리 도착해서 얻는 것. 그래서 이때는 주사위를 2개를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2개를 굴리면 한 번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9칸. 예, 9칸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한두 개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1개를 굴려도 됩니다. 그래서 취사선택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순서는 일단 바깥 안쪽 영역을 탈출할 사람만 바깥 영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의 징표는 색상별로 자기가 읽어보고 거기에 나 이 목표 마음에 들어. 뭐 도쿄에서 건축물 해서 파티를 한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거기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거기를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이 목표 지점이 되고요. 2개 이상 했을 경우에는 한쪽 면별로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징표를 여러 개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겹쳐서 놓는 게 아니라 면에 하나씩. 그래서 하고 출발 지점은 내가 목표라고 해놓은 징표를 놓은 위치와 적어도 한 블럭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여기하고 이 2군데인데 여기다 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긴 출발 지점이 없잖아요. 저쪽. 일로 가면 안 되죠. 바로 앞이잖아요. 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놔놓고도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여기가 맞는데 여기다 놓으면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무조건 한 블럭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바로 여기로다가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야지 되지.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바퀴를 다시 돌아야 돼요. 3바퀴 돈 친구도 봤어요. 하나 찾고 하나 가지고 계속 그 목표만 가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 나올 때 2개 나오고 3개 나올 때 하나 나와가지고
결국엔 3바퀴를 돌고 꼴찌하더라고요. 1번으로 나갔는데 3바퀴 도는 동안에 친구들이 다. 그러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징표를 놓은 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생기면 게임은 그 시점에서 끝이 납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건 활용 팁으로서는 1등, 2등, 3등을 정하셔도 되는데 기본 규칙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을 축하해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게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할 때는 일단 승리한 사람의 느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티 카드가 여러 장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들을 질문을 하나씩 아까 전에 대답 안 했던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그 대답들을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안쪽 영역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그 느낌, 못 나오고 게임이 끝났는데 너는 기분이 어때?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바깥쪽 영역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왜 나는 이런 목표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건 좋은 건 제가 할 때 좋았던 건 선택한 방향과 포기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게 좀 좋더라고요. 네. 지금 그 동그라미 원 안에 안쪽 영역에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라고 하는 미션이 있어요. 네, 연구팀 애가 돌고 돌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친구가 옆에서 만들어준 걸 했거든요. 1 더하기 1은 곱하기, 2 더하기 1은 문지르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 미션을 못 읽고 가서 거기서 굉장히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 너는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지, 왜 이쪽 방향을 포기했는지, 이런 미션이 저는 걸렸어요. 이런 것들이 프레디적 흥미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또 그거 외에 먼저 버킷리스트를 먼저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팁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낼 테니까 그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